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이따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학교폭력 행정소송 준비할 것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학교폭력 행정소송을 준비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뭐를 준비해야 되나요? 변호사님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되나요? 어떤 법률적 주장을 준비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학교폭력의 개념을 좀 보게 되면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중도 등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학교폭력의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지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학교폭력 행정소송 준비할 것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소송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은 우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으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회의록을 확보한 뒤 만약에 학교폭력이라고 가해 학생에게 학교폭력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조치가 내려졌다면 학교폭력이라고 인정하지 않은 이유, 가해 학생에게 사안에 비해서 가벼운 조치가 내려졌으면 그렇게 가벼운 조치가 내려진 이유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잘못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재산상 피해를 주는 학교폭력임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으로 잘못 판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거나 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안에 비해 가벼운 조치를 내렸다는 등 주장을 하면서 재량권 일탈 남용을 하였다고 법률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받아들여집니다. 반면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확보한 뒤 학교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을 인정한 이유, 사안에 비해서 엄중한 조치를 내린 이유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잘못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의 개념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각 기준에 비춰볼 때 엄중한 조치가 내려졌다 등 주장을 하면서 재량권 일탈 남용을 하였다고 법률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이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디테일한 부분은 각 사안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진행했던 사건이고 취소 구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전학 처분 취소를 받은 사건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하려고 한다면 여러 법률적인 쟁점을 대응해야 하는 만큼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됩니다. 특히나 행정소송은 소송인 만큼 법률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률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그 학교폭력 관련해 가지고 전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고, 이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때 제가 꼭 두 가지 확인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대한변협에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인정하고 있는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전국에 10명만 밖에 안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거 꼭 확인하시고, 두 번째로는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꼭 확인하셔서 그 요건 갖추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